경기도 하남시의 미사리 경정공원. 이곳은 한강 유역에서도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자연 상태의 강변을 조정 경기장과 공원으로 만든 곳이죠. 개발이 이루어진 지 20여 년. 이 공간에 숱한 생명들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짝을 부르고 짝을 찾고 그리고 세대를 이어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한정된 공간, 제한된 서식 환경, 미사리 공원의 생명들 역시 때로 가혹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곳을 찾는 새는 모두 108종. 아예 둥지를 틀고 사는 새도 37종이나 되는 그야말로 새들의 천국입니다. 이들은 과연 어떻게 이곳에 적응했던 것일까요? 미사리 경정공원의 한가운데 인공호수가 있습니다. 조정 경기와 선수들의 연습이 끊이지 않는 분주한 곳이죠. 이 조정 경기장을 둘러싸고 미사리 경정공원의 숲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른 봄, 작은 봄꽃들이 계절의 변화를 알립니다. 멀리 시베리아로 떠날 채비를 하는 황여새는 마지막 먹이 활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검은머리 방울새, 민들레 새순을 골라 먹으며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먼 여행을 위한 준비인 것이죠. 미사리 경정공원 한켠의 임시 주차장. 찌르레기와 꼬마 물대새가 등장했습니다. 이른 봄, 둥지를 준비하는 꼬마 물대새. 맘에 드는 암컷 한 마리가 수컷의 눈에 들어옵니다. 둥지를 물색하고 조심스레 접근하는 수컷. 수컷의 구애가 시작되는군요. 암컷 역시 썩 싫지만은 않은 눈치. 꼬마 물대새는 수컷이 둥지를 정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군요. 그런데 암컷이 둥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컷은 썩 내키지가 않습니다. 아예 딴전을 피우는 수컷. 이들은 짝짓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5월 초, 공원 호수 위에 새로운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비행 기술을 선보이는 녀석들, 바로 쇠제비 갈매기입니다. 쇠제비 갈매기는 주로 동남아에서 겨울을 보내고 번식을 위해 봄에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녀석들은 사냥의 명수. 잽싸게 낚아챈 이 물고기의 용도, 짐작이 되시죠? 바로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미끼인 것이죠. 그런데 먹기에는 물고기가 너무 크네요.
수컷은 다시 사냥에 나섭니다. 먹이를 직접 갖다 바치자 비로소 구애에 성공합니다. 꼬마 물대새 한 쌍이 둥지 자리로 신경전을 벌였던 임시 주차장. 그 사이 4개 알을 낳았군요. 암컷이 고집하던 바로 그 자리. 뜨거운 햇살 아래 알 품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녀석들이 잡은 자리는 차량 출입이 빈번한 주차장. 미사리 경정공원 직원들이 나섰습니다. 꼬마 물대새 둥지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 울타리를 설치합니다. 여기 들어오신 방문객들도 저희가 이렇게 줄을 쳐놓으면은 안 들어가고 그래갖고 새가 부활을 해서 잘 나갑니다. 사람들의 배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따가운 햇살 아래 어미가 알을 품습니다. 꼬마 물대새의 알 품는 기간은 약 22일. 과연 녀석들은 이곳에서 무사히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을까요? 하필이면 임시 주차장에 둥지를 마련한 녀석들. 꼬마 물대새는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 둥지를 마련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천적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온도가 올라가자 어미는 그늘을 만듭니다. 주말, 사람들이 임시 울타리 옆까지 접근했습니다. 잔뜩 긴장하는 어미. 둥지는 괜찮을까요? 모래밭이 물결치듯 아름다워 미사리란 이름이 붙은 이곳은 원래 섬이었습니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당시 조정과 카누 경기장을 만들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변모했죠. 길이 약 2km, 폭 140m의 인공호수. 이 경기장을 중심으로 빙 둘러가며 숲이 조성돼 지금은 공원으로 변모해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여느 놀이공원에 비해 훨씬 자연 친화적이라 찾는 이들이 한 해 10만 명이 넘습니다. 바로 이 숲에 수많은 새들이 둥지를 틀고 그들의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새뿐만이 아닙니다. 이 숲에 아주 난감한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자작나무 줄기에 붙은 이들. 네, 꿀벌무리군요. 이들이 이렇게 무리를 이룬 이유는 뭘까요? 바로 분봉 과정이죠. 여왕벌을 따라 수많은 일벌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 따라 나선 것입니다. 아직 안식처를 구하지 못한 꿀벌무리.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공원 측에서 나섰습니다. 꿀벌떼가 자리 잡은 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물 자루를 이용해 꿀벌떼를 조심스레 수습합니다. 이제 녀석들은 숲속 깊은 곳, 서로가 안전한 곳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진 미사리 경정공원. 과연 어떤 녀석들이 살고 있을까요? 이른 봄, 둥지 속의 녀석들. 바로 맷비둘기 새끼인데요. 어미의 덩치에 비해 둥지는 어쩐지 빈약해 보이는군요. 어미가 잘 소화시킨 먹이를 어린 새끼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온 숲을 요란하게 하는 녀석들, 떼까치 가족인데요. 먹이를 먹인 어미는 새끼의 배설물을 멀리 갖다 버립니다. 나뭇가지 사이의 둥지, 오목눈이 둥지인데요. 오목눈이는 이런 입기류를 이용해 부드러운 둥지를 짓습니다. 둥지 보호색도 완벽한데요. 암수가 번갈아가며 쉴 새 없이 부쩍 자란 새끼들을 뒷바라지합니다. 큰 나무가 빼곡히 들어선 미사리 경정공원. 그래서 딱따구리 종류도 어렵지 않게 눈에 띕니다. 오색 딱따구리가 새 둥지를 마련하고 있군요. 이렇게 구멍을 파도 나무에는 해가 되지 않는다니 그 질서가 신기할 따름입니다. 오히려 나무에 해로운 해충을 잡아주는 이로운 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딱따구리들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이들은 해마다 새 구멍을 파서 둥지를 마련합니다. 그 혜택을 입는 새들이 있죠. 찌르레기 역시 나무 구멍을 둥지로 선호하는데요. 녀석이 차지한 곳은 딱따구리의 묵은 둥지인 나무 구멍. 그래도 둥지 내부 치장은 녀석들 취향대로 다시 합니다. 주변에서 부드러운 깃털 따위를 물어 둥지 밑바닥에 까는데요. 어디선가 노끈까지 물어왔군요. 살짝 녀석의 둥지 안을 들여다볼까요? 새끼는 모두 5마리. 지금 녀석들에게는 이 작은 구멍 속이 세상의 전부겠죠. 찌르레기 외에도 많은 새들이 나무 구멍에 의지해 살아가는데요. 이제 미사리 공원의 숲은 이렇게 새들의 세상, 새들의 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잘 조성된 미사리 경정공원 숲, 아주 귀한 진객을 발견했습니다. 이 진객은 대륙 검은 집박위. 좀채 발견하기가 어려워 그 생태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녀석인데요. 이 귀하신 몸이 이곳 미사리 경정공원에 나타난 것입니다. 대륙 검은 집박기는 유럽에서부터 아시아 지역까지 널리 분포하는 새입니다. 하지만 유럽에 있는
종과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있는 종은 별도로 보고 있고 아종으로 현재 구별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별도의 종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는 대륙 검은 집박이는 중국에서 넘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 분포권이 양쯔강까지 북방 한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륙 검은 집박이가 황해를 건너서 우리나라까지 넘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장면이 포착되는데요. 이 대륙 검은 집박이가 미사리 경정공원에서 새끼를 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잠시 머물기만 할 뿐 산란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던 대륙 검은 집박이입니다. 미사리 경정공원의 털을 잡은 대륙 검은 집박이. 녀석도 이곳이 마음에 꼭 들었던 것일까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 바로 옆.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키 낮은 가지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주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중을 어지럽게 날며 뭔가 살피는 듯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공중을 어지럽힌 녀석들은 바로 뻐꾸기. 아주 고약한 버릇을 가진 녀석들입니다. 뻐꾸기가 호시탐탐 노리는 것은 붉은 머리 오목눈이 둥지. 어미가 잠시 자리를 비운 둥지. 그 속에 낯선 알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뻐꾸기 알인데요. 뻐꾸기가 이른바 탕란을 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어미. 뭔가 좀 미심쩍어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냥 알을 품습니다. 남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은 뻐꾸기의 양채집. 뻐꾸기의 이 음모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붉은 머리 오목눈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뻐꾸기 알을 깨먹고 있군요. 그리고 껍데기는 멀리 내다 버립니다. 이제 자신의 알만 남은 둥지. 어미가 안심하고 알을 품습니다. 뻐꾸기는 다른 둥지를 찾아야겠군요. 유난히 비가 많았던 올해 미사리 경정공원에도 폭우가 내렸습니다. 주차장에 둥지를 틀었던 꼬마 물대새가 빗속에 그대로 알을 품고 있군요. 암컷이 고른 알자리는 하필이면 지대가 낮은 곳. 폭우로 인해 둥지 자리가 물길이 되고 말았는데요. 수컷이 마땅찮아 했던 이유가 있었군요. 쏟아지는 폭우. 속수무책인 어미. 걱정스레 다가와 보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알을 품지도 옮기지도 못하는 어미의 심정. 아마 새까맣게 타들어가겠지요. 알 곁을 끝내 떠나지 못하는 어미. 폭우 속 미사리 경정공원이 보여주는 안타까운 광경입니다. 그래도 끝내 포기할 수 없는 어미가 다시 알을 품습니다. 이 꼬마 물대새 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줄기차게 내리는 비. 꼬마 물대새에게는 엄청난 시련이지만 또 다른 생명에게는 다시 없는 기회가 됩니다. 메말랐던 땅에 생긴 물웅덩이. 오랫동안 이 기회만 기다려온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맹꽁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는 맹꽁이 수컷. 그리고 뒤이은 맹꽁이들의 합창. 짝을 부르는 수컷들의 절규입니다. 운 좋은 녀석은 벌써 짝을 찾았군요. 짝을 못 찾은 수컷은 더 격렬해집니다. 이미 산란한 암컷까지 붙잡고 구애를 합니다. 그 몸짓이 격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수컷의 끈질긴 구애가 결실을 맺습니다. 마침내 암컷의 산란. 한 번에 2,000에서 3,000개의 알을 낳습니다. 맹꽁이는 수면에 알을 낳는데요.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한 것이죠. 맹꽁이 알에는 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그 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입니다. 산란한 지 하루가 지나면 올챙이 형태를 갖추고 또 하루가 지나면 올챙이로 깨어납니다. 올챙이의 성장 속도 역시 육안으로 관찰될 정도로 빠릅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며 물속의 미생물과 플랑크톤 등을 섭취하는 맹꽁이 올챙이. 이들이 이렇게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침내 비가 그치고 날이 개었습니다. 내리쬐는 뜨거운 여름 햇살. 이 때문에 맹꽁이 올챙이가 더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낮의 태양은 물을 금세 증발시키죠. 눈에 띄게 말라붙은 물웅덩이. 이들이 맹꽁이의 운명을 재촉합니다. 짧은 기회를 놓친 맹꽁이들의 최후. 이 또한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질서겠지요. 여름, 미사리 경정공원의 숲이 짙을 대로 짙어졌습니다. 이 여름 숲에는 어떤 생명들이 깃들어 있을까요? 나무 줄기에 길게 걸쳐져 있는 이상한 물체. 바로 뱀허물 쌍살벌집인데요.
쌍살벌의 생김새는 얼핏 말벌과 비슷하지만 훨씬 날렵한 몸매를 갖고 있습니다. 벌집이 마치 뱀이 허물을 벗어놓은 것 같다 해서 뱀 허물 쌍살벌이라 불리는데요. 쌍살벌의 요란한 날갯짓, 벌집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몸짓입니다. 방마다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쌍살벌 애벌레. 이들의 성장 속도도 빨라서 2, 3일 만에 알에서 애벌레가 된다는군요. 이들 역시 여느 벌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분업 시스템이죠. 맨 처음 성충이 된 것들이 이렇게 일벌이 된다는군요. 일벌들이 한창 애벌레를 돌보고 있군요. 보통 4월에서 9월 사이 성충이 나타나는데 한여름 이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합니다. 오늘은 공원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요게 보시면은 가까이 오면 냄새 좀 날 거예요. 요게 같은 새인데 종류가 다르죠. 하나는 참새고 하나는 박새예요. 이쪽이 박새 둥지고 요게 박새 둥지고 요게 참새 둥지예요. 그냥 쉽게 하면 산림성 조리예요, 사실은. 참새는 안에 보면 알이 있어요, 지금. 알이 어떤 이유가 돼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포기한 알이 있어요. 한여름 뙤약볕 아래 모인 사람들. 그렇습니다. 바로 새를 관찰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오색 딱따구리, 흰 눈썹 황금새, 새끼치기에 여념이 없는 직박구리까지 미사리 경정숲에 기대해 사는 여름 새들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꼬마 물대새나 박새 등 작은 조류에서부터 최고 포식자까지 미사리 경정공원은 그 자체로 완벽한 생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13년간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새를 관찰한 결과 총 108종이 관찰이 되었고요. 그리고 매년 37종이 번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번식한 종으로는 대륙 검은집바퀴, 그다음 떼까치, 맷비둘기, 오색 딱따구리, 찌르레기 등 약 37종이 번식이 확인되었습니다. 100여 종의 새와 이들을 관찰할 수 있는 미사리 경정공원. 자연과 인간이 아름답게 만나는 공존의 공간입니다. 처음에는 새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그다음에 나와서 새를 보니까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새를 보고 나니까 이렇게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 많은 새들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거듭되는 폭우, 새들은 어떻게 견딜까요? 빗속에 대륙 검은 집바귀 한 쌍. 마치 박제처럼 꼼짝도 않고 둥지를 지키고 있군요. 그런데 이들은 아주 특별한 생존 전략을 구사합니다. 수컷이 둥지를 떠나 폭우 속에서 먹이를 구합니다. 돌아온 수컷이 암컷에게 냉큼 먹이를 건네는군요. 다시 돌아온 수컷. 이번에는 새끼 차례일까요? 이번에도 암컷. 새끼는 입맛만 다실 뿐입니다.
다시 한 움큼 먹이를 갖고 온 수컷. 먹이를 받은 어미가 이제야 비로소 새끼를 먹입니다. 녀석들은 왜 이런 행위를 할까요? 폭우 속에서 새끼들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미가 건강해야 됩니다. 자기의 체온으로 새끼들을 덮여줘야 하는데 폭우 때문에 새끼를 계속 돌봐야 하고, 그래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하게 되면 결국 어미가 희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으로 어미가 먼저 먹이를 먹고 나중에 새끼들을 돌보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이면 폭우만이 아닙니다. 태풍도 새들에게는 큰 시련입니다. 그 위력만큼이나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태풍은 늘 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지난해 태풍 곤파스가 휩쓸고 간 자리. 나무들이 태풍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십 년생 나무들이 쓰러지고 또 부러졌습니다. 새들의 보금자리였던 나무. 나무에 기대 살던 새들도 희생을 당했습니다. 올봄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공원 측에서 인공 새집을 달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새의 크기를 고려해 세 종류의 새집을 달았습니다. 나무에 단단히 고정된 인공 새집. 인공 새집을 공원 구석구석 달아주었습니다. 과연 새들은 이곳에 둥지를 틀까요? 찌르레기. 녀석들이 인공 새집이 달린 가지에 앉아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인공 새집을 받아들인 것은 찌르레기였습니다.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서로 집을 차지하려고 세력 다툼까지 벌이는군요. 녀석들은 이 새로운 집이 마음에 드는가 봅니다. 찌르레기 한 쌍이 입주를 했습니다. 회방꾼을 물리친 또 다른 찌르레기 부부. 집을 차지한 녀석들은 본격적으로 둥지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녀석들은 이 인공 새집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방식으로 내부 공사를 합니다. 둥지 바닥에 깔 부드러운 잎이나 마른 풀을 모으는 찌르레기. 이렇게 집단장을 서두르는 것은 이곳에 산란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참새 부부도 인공 새집 하나를 차지했군요. 인공 새집 안은 어떨까요? 찌르레기의 새 보금자리. 막 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새끼들의 움직임.
녀석들이 사람이 달아준 집을 마다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바빠지는 어미. 아직은 어린 녀석들에게 작은 벌레를 골라 먹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알의 부화를 위해 다시 알을 품습니다. 그렇게 어미는 인공 새 집안의 새끼들을 분주하게 그리고 무사히 키워내고 있습니다. 새끼들이 건강하게 자란 인공 새집. 인간의 배려. 어쩌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자연 상태의 찌르레기 집은 어떤 모습일까? 딱따구리가 버린 구멍에 둥지를 튼 찌르레기. 둥지 안. 짐작대로 인공 새집에 비해 실내가 좁아 보이는군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새끼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지는 새끼들의 덩치. 늘어만 가는 새끼들의 식사량. 어미는 더욱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둥지 바깥이 다 자란 새끼들의 배설물로 가득합니다. 새끼들이 다 자랐다는 증거겠죠? 이제 때가 됐습니다. 새끼들이 둥지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새끼는 스스로 먹이를 찾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능에 따라 먹이를 찾고 물을 마시고 깃털을 고르는 새끼 찌르레기. 무사히 자연의 질서에 편입한 녀석. 이 미사리 경정공원의 새로운 주역이 될 것입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둥지. 여기에도 경사가 났습니다. 다름 아니라 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미는 새끼가 깨고 나온 알껍질을 먹어치웁니다. 천적에게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겠죠. 부화는 어미새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자 부담입니다. 둥지가 비좁을 정도로 자란 새끼의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끼치기에 여념이 없는 부모새. 이 정도면 올해 자식 농사는 성공적입니다. 이제 그 성공의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형제들이 무사히 이소를 한 둥지. 막내 하나만 남았습니다.
용기를 내 둥지 가장자리에 선 막내. 하지만 둥지 바깥 세상은 두려운 미지의 세계. 선뜻 날개가 펴지지 않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는 막내 붉은 머리 오목눈이. 마침내 녀석도 둥지를 떠납니다. 녀석의 앞길에는 무지갯빛만 찬란할까요? 미사리 새들을 만나는 동안 잠시 잊고 있었던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꼬마 물대새입니다. 폭우에 알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던 녀석. 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녀석의 둥지,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마리가 무사히 부활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녀석은 벌써 둥지를 떠나고 있습니다. 폭우로 물에 잠겼던 알에서 태어난 녀석입니다. 둘째도 수해를 겪었던 둥지를 떠납니다. 어미는 소리로 새끼들을 부릅니다. 반가운 어미의 소리, 녀석들에게는 영원히 각인될 엄마의 목소리죠. 남은 알 하나, 실패한 것일까요? 어미는 새끼들을 둥지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불러냅니다. 마침내 첫째와 둘째가 어미와 상봉을 합니다. 새끼들은 세상 두려울 것 없는 어미의 품으로 파고듭니다. 셋째까지 무사히 품는 어미. 4개 알 중에서 3마리. 남은 하나는 포기한 것일까요? 다시 둥지. 생명은 기적입니다. 막내의 외로운 사투. 막내도 마침내 알을 깨고 나옵니다. 어미는 자식 넷을 모두 품습니다. 가혹한 시련을 이겨낸 녀석들의 위대한 탄생. 꼬마 물대새의 부활은 미사리가 보여준 감동의 드라마였습니다. 미사리 경정공원. 인간의 필요에 의해 개발된 지 20여 년. 이제 이곳은 새들의 천국이 됐습니다. 100여 종이 넘는 새가 미사리 경정공원 이 숲에 깃들어 있습니다. 잘 가꿔진 숲은 생명들을 불렀고 그 생명은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 개발과 보존, 그 공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곳인 것이죠.
엄정한 자연의 질서가 지배하는 곳. 가혹한 시련과 위대한 생명 탄생의 신비가 펼쳐지는 곳. 미사리 공원. 이곳은 새들의 작은 천국, 그들만의 낙원이자 우주입니다.